역사의 길을 고통받게 만드는 서울의 집값. 죽어라 돈을 모아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상승세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된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흐름이었다는데요. 그 유명한 퇴계 이황 선생님조차 한양에서 새빵살이를 하셨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꿈도 희망도 없었던 헬조선의 수도 한양의 집값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한양의 범위는 지금의 서울과는 달리 이렇게 성벽과 대문으로 둘러싸인 아주 좁은 지역만을 뜻했는데요. 세종대왕 시대인 1420년대까지만 해도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 아직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은 마치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했고 집값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100년 뒤인 16세기가 되자 한양의 집값은 슬슬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조선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일단 조선 전체 인구가 2배로 늘었고 그 늘어난 인구들 중 상당수가 한양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한양을 둘러싼 사대문 안쪽에는 더는 주택을 지을 공간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주택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많아지면서 이제 한양의 집값은 카운트다운을 마친 로켓처럼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당시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급 관리나 중인, 일반 상민들은 저축을 해봤자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집값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요. 궁궐을 수비하는 군관들이 단체로 몰려와 비싼 월세를 해결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가 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들 중 일부는 한양의 말도 안 되는 집값에 경악하며 차라리 개천 옆에 천막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쯤 경상도 안동 출신의 한 선비가 한양으로 상경을 하는데요. 그가 쓴 시를 살펴보면 한양 셋집 정원이 비었으니 해마다 갖가지 꽃이 붉게 피어나네 라는 구절이 있어 그가 새빵살이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는 다름 아닌 조선의 대학자이자 왕의 스승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이었죠. 상황이 이쯤 되자 조정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는데요. 그 첫 번째 대책은 바로 조선판 신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저심리였습니다. 성저심리란 기존의 사대문을 벗어나 한양의 영역을 넓힌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도로 보시면 한양의 범위를 지금의 한강 이북, 홍제천, 북한산, 우이천, 중랑천, 용마산까지 넓힌 다음 그 넓힌 영역에다가 정부가 나서서 집을 많이 지은 거였죠. 이 대책은 나름 효과를 거둡니다. 당시 조선의 강남이었던 인사동의 집값이 하급 관리의 50년치 녹봉에 달했던 반면 성저심리 지역의 집값은 약 2년치 녹봉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성저심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대문 안쪽의 집값은 떨어지긴커녕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부동산 투기 세력들 때문이었죠. 조선시대의 투기 세력들은 그 신분도 다양했는데 조선 초기부터 많은 땅과 돈을 비축하고 있었던 사대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상단을 운영하는 행수나 지방의 재력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봉급을 저축할 수 있었던 궁궐의 내관이나 상궁들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당장 돈이 필요한 하급 관리나 중인,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꼬셔서 집을 팔게 만들거나 간혹 사기를 쳐서 빼앗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투기 세력들은 소위 말하는 갭 투자까지 하는데요. 묻고 더블로 가. 집을 산 다음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또다시 집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이 10채가 넘는 기아집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한 명의 사람이 딱 한 채의 집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1인 1주택 규제를 걸어 투기 세력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약삭빠른 투기 세력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부하들 그리고 노비의 신분을 중인으로 격상시켜서까지 대신 집주인으로 등록시키는 편법을 사용해 1인 1주택 규제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번번이 실패하자 한양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데요. 16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약 200여 년간 종로의 기아집 가격 변동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집은 17세기 말 160냥이었던 것이 계속 올라 19세기 중엽엔 2300냥이 돼서 거의 15배씩이나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2300냥이란 돈은 당시 시세로 무려 쌀 30톤의 가치였죠. 그런데 이 200년 동안 조선인들의 임금은 오르긴커녕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월급은 깎이는데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는 꿈도 희망도 없는 헬조선 그 자체였죠.
이후 조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투기 세력들은 그때마다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 정부의 대책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19세기 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과 고종임금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무리하게 경복궁을 재건하시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일명 당백전 발행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조선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지금까지 한양의 부동산 가격 변천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싶었고요. 늘상 헬조선 거리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보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다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